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하반기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화자산운용의 김은총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공매도 금지 얘기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또 시장 분위기는 다릅니다만 어제 어쨌거나 그야말로 역대급 급등세가 나왔고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자 현재 이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ETF 시장 어제 어땠나요? 어제 이제 공매도가 예. 전격적으로 이제 금지되면서 예. 2차 전지 관련 이제 주식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있는데 이제 2차 전지 인버스 ETF는 마이너스 23% 가량 이제 어제 하락을 예. 하고 이제 정방향 ETF들은 거의 20% 이상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는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금지가 된다면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공매도를 시행했던 이제 여러 투자자들의 쇼커버링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오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공매도 금지가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는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ETF 관점에서는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이제 개별 주식단에서 유동성이 위축이 되고 이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ETF 가격 괴리가 이제 커지는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ETF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 안정성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공매도 금지가 장점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 하락을 좀 막는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공존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하셔서 좀 긴장이 되시죠? 보니까 사실 11월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지난달에는 보면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ETF는 오히려 또 성장 흐름이 좀 이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10월 한 달 동안 이제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순매도를 하면서 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도 이제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제 ETF 전체 시장에서는 AUM이 여전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ETF AUM 전체 규모가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110조에 달하고 예. 이게 이제 최근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상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ETF 자체적인 어떤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ETF가 이제 기존의 펀드와는 달리 고객들의 이제 투자자들의 니즈를 맞춰서 이제 여러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를 하다 보니 그런 이제 니즈에 맞는 상품들이 있었을 때 이제 투자자들이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는 특색 있는 ETF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CD 금리를 투자하는 ETF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2차 전지의 하락에 베팅하는 이제 ETF도 나왔었고 이제 방산이나 아니면 인도에 투자하는 그런 ETF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이 이제 떨어지더라도 이제 충분히 이제 다른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은총 매니저님, 아까 어제 하루만 이제 2차 전지주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인버스 ETF가 한 23% 어제 하루만 했다고 듣는데 출시 이후로는 그래도 현재 플러스 아닙니까 수익률이? 오늘 제가 주가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인버스가 출시되고 나서 이제 상승분을 어제 하루 거의 다 이제 반납을 거의 다 어제 하루에 한 방에 그냥 그렇게 이제 사실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이제 주식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인도 쪽도 괜찮나요 지금 아직까지 수익률? 인도 쪽도 괜찮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1월 초에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됐고 이제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 시장이나 일본 시장과 같은 이제 다른 국가에 대한 이제 수요도 조금 이제 커질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ETF 상품 쪽 어느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고금리 기조로 이제 지속이 예. 되다 보니까 이제 채권 ETF에 이제 많은 이제 자금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채권 ETF. 네, 그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제 금리형 ETF에 이제 자금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제 네. 그 중에 이제 타이거의 CD 금리 투자 ETF가 있습니다. 이 CD 금리 투자 ETF 같은 경우에는 CD 금리가 지금 현재 한 3.8% 정도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금리를 이제 직접적으로 받는 수익률로 이제 받는 ETF입니다. 이 ETF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ETF가 코덱스 200이랑 이제 코세프 200입니다.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코덱스 200이 이제 AUM 부동의 1위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타이거 CD 금리 ETF가 그 1위를 이제 가져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시사점이 좀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지금 이제 탑5 ETF의 대부분이 이제 금리를 추종하는 예. ETF고 이게 현재 이제 고금리 기조에 따라서 어떤 시장 환경과 맞물려서도 있겠지만 결국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대기 자금을 충분히 이제 ETF에서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CD 금리 ETF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은행 예적금과 달리 어떤 이제 투자 기한에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 이제 넣을 수가 있고 이제 원할 때 이제 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을 때 이런 이제 금리 ETF에 넣음으로써 이제 금리를 이제 받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좌우전 이 시장에서 뭐 수급이 제일 뭐 그래도 제일 큰 변수라고 할 만한데 아니 지난달 우리가 좀 조정이 깊어졌던 게 외국인들이 막 계속 팔아제껴서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이 확 사니까 또 이렇게 지수가 또 폭등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현실인데 ETF 시장 쪽의 수급도 한번 살펴주시면. 네, 맞습니다. 예. ETF 시장도 그 개별 주식, 그러니까 국내 주식의 동향과 이제 매우 유사하게 예.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시장이랑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베팅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제 외국인의 경우 이제 코스피 시장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개인과 이제 외국인이 조금 이제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 이제 하락에 좀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역대급 엔저니까 사실 뭐 일본 쪽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일본 ETF 최근에 보니까 연달아 일본 반도체 ETF들이 연달아 상장했잖아요. 수익률 자체는 어때요? 최근 이제 일주일 수익률은 좀 우세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일본 시장 자체가 사실 일본 반도체 ETF가 출시됐던 배경은 이제 엔화가 이제 저점이라는 이제 기대와 예. 이제 일본 증시가 이제 반등할 거라는 그런 기대로 인해서 이제 여러 운용사들이 앞다투어 이제 출시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 이제 단기간에는 좀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YTM으로 봤을 때 이제 일본 시장은 미국 시장 다음으로 이제 성장세가 이제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일본 시장에 이제 전통적으로 일본이 반도체 소부장에 강한 네,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반도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부장은 이제 여전히 좀 매력적인 시장이고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성과 이제 반도체 업황의 이제 반전을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반도체가 조금씩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한데 요 ETF 쪽에 한번 또 눈여겨 볼 만한 반도체 관련 ETF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하나 자산의 이제 반도체 ETF 중에 네. 이제 글로벌 디램이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ETF는 반도체 그러니까 ETF라는 것이 결국에는 분산 투자의 어떤 도구일 수도 예. 있고 이제 여러 테마를 이제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이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반도체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됐고 이런 디램 생산업체의 탑 3를 살펴보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3사가 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램 생산업체의 가장 큰 이 탑 3를 중심적으로 투자를 하는 ETF가 있고 그게 이제 아리랑 글로벌 디램 ETF입니다. 이제 그런 ETF에도 이제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세부적인 테마의 선택지로서 이제 기대를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ETF가 아리랑 글로벌 디램 반도체 아이셀렉트 ETF예요. 네, 맞습니다. 후루룩 지나가서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 2차 전지 ETF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또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가 10월 한 달 동안 이제 수익률 마이너스 수익률로 보였던 이제 탑 5 대부분이 사실 2차 전지입니다. 사실 2차 전지 ETF 자체가 사실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성장세가 꺾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사실 이제 10월 동안 그동안 이제 과도하게 올랐던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또 공매도가 어제 이제 금지되면서 2차 종목 관련 주식들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이 여전히 성장성이 있고 유효하더라도 사실 최근 이제 변동성은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사실 수급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지켜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우리 시장에서 수소 뭐 얘기도 많고 기대감도 컸다가 뭐 주가가 안 받쳐주니까 결국 이제 쑥 들어가 버렸는데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눈에 보이는 뭐 진전은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 사우디 방문하고 나서 다시 여기저기서 수소 경제 뭐 이런 얘기가 언급됩니다. 네. 혹시 관련한 ETF 상품이 있나요? 네, 현재 한국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수소경제 ETF는 총 3종이 있습니다. 이제 KB자산운용의 수소경제 테마 그리고 글로벌 수소경제 ETF 2종이 있고요. 수소경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ETF고 이제 KB스타 글로벌 수소경제 ETF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아리랑 글로벌 수소 ETF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을 하면서 이제 수소 경제를 강조를 했고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2030년까지 이제 수소 버스를 확대를 하고 수소 인프라를 확충을 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책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테마이고 이게 최근에는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도 굉장히 이슈인데 어떨까요? 사실 이제 2021년에 비트코인 선물을 추정하는 ETF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을 추정하는 ETF도 상장이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 현물 ETF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사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현물 ETF가 상장이 된다면 사실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이제 대체 투자 성격으로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는 금융 자산이 아니지만 ETF는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펀드 입장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추가적인 투자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자체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ETF 자체에 대한 출시가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